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캐시우드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캐시우드가 콕 집어 추천한 펀드가 있었죠. 오늘은 이 펀드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가 참 눈에 많이 띕니다. 저조한 펀드 수익률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다. 개인의 펀드 투자금 감소가 두드러졌다.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펀드보다는 직투고, 직투는 개별 종목과 패시브 ETF를 골고루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도 많이 사지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굉장히 많이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벤치마크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S&P 자료를 보면 5년을 기준으로 약 78%의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더 낮은 성과를 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22%의 액티브 펀드만이 지수를 이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고 액티브 펀드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펀드를 운용합니다. 캐시우드는 요즘 투자 트렌드, 즉 패시브 펀드의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캐시우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s we're talking to investors, we have been a bit frustrated that we haven't been able to communicate to those who really feel like the broad-based benchmarks are where they are the safest place for them to gain exposure to the stock market broadly. And so we put out, in order to illustrate that that is not true, that the broad-based benchmarks are not a good place these days, because of all of this innovation, we put out a report called Bad Ideas. It's on our site. 그러면 액티브 펀드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투자구루 2명에게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셋플러스 강방천 회장님은 지금 잘 나가는 펀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운용사의 철학과 원칙을 보고 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개에서 20개의 운용사를 공부한 후 내 스타일에 맞는 운용사,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고하십니다. 10개에서 20개의 운용사를 공부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3프로TV의 맏형 김동완 소장님은 몇 주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펀드보다는 오래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이름이 안 바뀐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강방천 회장님 말씀과 그 근본은 결이 같아 보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캐시우드가 콕 집어 추천한 펀드, 캐시우드의 원픽은 바로 ARKG입니다. 풀네임은 ARK 게노믹 레볼루션 ETF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펀드가 과연 강방천 회장님이나 김동완 소장님 기준에서 괜찮은 펀드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캐시가 이 펀드를 추천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We don't think the FANGs are a bad place to be, but we're not there. We are, for the most part, we are looking for the next group of what people will be calling FANGs. It'll be a different acronym. And we actually think it'll be in the genomic sector. So more than a third of our portfolio is in the genomic space. 이 ETF는 상반기 최고의 펀드에 뽑혔었고요. 이번 10월에도 올해의 ETF로 뽑혔습니다. 보시는 표 제일 하단에 ARKG가 있는데요. YTD 수익률이 무려 90%입니다. 많이 회자되는 나스닥 100 ETF인 QQQ와 올해 실적을 비교해봤습니다. ARKG는 131%, 그러니까 앞선 기사의 수익률보다 높으니 한 달 만에 40%포인트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 11월이 1987년 이래 최고의 한 달이라고 하니까
믿기 어렵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QQQ도 많이 올라서 올해 39% 올랐지만 이렇게 아크지와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크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아크지를 클릭하셔서 들어간 다음에 쭉 내려가서 왼쪽 하단에 펀드 팩트시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팩트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2장짜리고요. 발행일은 올해 9월 30일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는 존리 대표님이나 강방천 회장님하고 비슷한 연배이신데요. 캐시는 56년생으로 64세, 존리 대표님은 63세, 강방천 회장님은 61세입니다. 이 업계에 오래 계셨고요. 2014년에 독립해서 아크를 설립했습니다. 펀드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펀드 타입은 액티브 ETF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모든 ETF가 패시브 펀드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ETF가 패시브 펀드이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액티브 ETF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설정일은 2014년 10월이고요. 익스펜스는 0.75%, 그리고 이 펀드는 통상 30개에서 50개의 주식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은 47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아크 펀드에 비해서 종목을 좀 더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많거나 아니면 어느 게 확실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차원에서 비교적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탑10 홀딩은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서 ETF.com에서 최신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탑10은 크리스퍼부터 퍼스널리스까지고요. 탑10의 비중은 55%로 절반이 약간 넘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나열된 기업을 들어는 봤지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연 좋은 종목에 투자된 건가? 이거는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축은 아크지의 보유 비중입니다. 그리고 Y축은 각 회사의 3개년 매출 증가율 CAGR입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가 달라서 딱 잘라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니고 9월이 회계연도인 회사의 최근 매출은 2020년 9월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버블의 크기는 최근 연도의 매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면 원이 큰 거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자료를 가공하지 않습니다. 귀찮기라서보다는 만에 하나 실수가 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보시는 차트는 해당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지만 제가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매출을 분석했냐면 매출이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에 따라오는 거고 이익은 일정 부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매출이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감사 업무를 하기 전에 파이낸스 컨트롤러 역할을 몇 년 했었는데요. 당시에 실적 보고서를 매달 만들었고 1년에 4번의 리포캐스트와 그리고 차기년도 전략 타겟까지 수도 없이 분석하고 예측하고 보고서 만들고 이것들을 경영진들에게 보고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경영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탑라인, 즉 매출입니다. 여담으로 경영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매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출을 분석해 본 거고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크리스퍼가 있죠.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92%나 성장했습니다. 사이즈도 보면 여기에 나열된 기업에서 꽤 큰 편에 속합니다. 매출도 크고 매출 성장률도 좋은 이 회사가 아크진의 가장 큰 비중인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캐시가 언급한 텔레도 원격 의료로 매출이 많이 증가했죠. 매출 증가율은 지난 3년간 CAGR로 볼 때 33%, 아크진의 비중은 4.19%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버블이 크면서 위쪽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크면서 매출 성장률이 큰 기업들을 많이 담을수록 펀드에 유리한 겁니다. 이 회사들은 의약품의 분자 진단, DNA 시퀀싱, 유전자 치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입니다. 팩트시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크지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혁신과 함께하라. 캐시우드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죠. 성장 포텐셜, 분산 효과. 그러니까 이게 느끼시겠지만 참 독특한 바스켓으로 운용되는 펀드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분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능력. 아크에는 유전자 분야 석학들이 있어서 탑다운, 바텀업 리서치가 모두 된다. 그리고 수수료가 싸다.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아크주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문짝만하게 우리는 차세대 DNA 시퀀싱이 연평균 43%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아까 보신 펀드 상위 종목의 최근 매출 성장률을 가중평균 해보니까 43%였습니다. 우연히도 똑같은 숫자네요. 금액으로는 약 5년 동안 3.5빌리언에서 21빌리언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아크의 전망을 전달했습니다. 아크지는 사실 옆에 두고 실적을 비교할 만한 피어 펀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 팩트시트에서는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와 비교했습니다. 아크지가 생긴 2014년도부터의 그래프인데 당연히 가장 꼭대기에 있는 보라색 선이 아크지고요. 가장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입니다. 사실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도 퍼포먼스가 나쁜 게 아닌데 하여튼간 아크 펀드들하고 비교하면 다 오징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빠르게 아크지 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아크지는 강방천 회장님, 김동환 소장님 기준에서 좋은 펀드일까요? 먼저 김동환 소장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자산운용사. 얼마나 오래돼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업력이 한 30년은 돼야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0년이면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 다 겪으면서 내공이 쌓였을 겁니다. 아크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업력이 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난 6년간 여러 이슈들을 겪은 운용사고, 무엇보다도 아크지를 포함한 아크의 모든 펀드들은 지수를 이긴 22%의 액티브 펀드에 모두 해당하니까 퀄러티 이어를 보낸 운용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래된 펀드 매니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캐시우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안 바뀐 펀드. 이것도 같습니다. 아크 펀드들 모두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펀드인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동환 소장님 기준에서 보면 아크지에 투자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강방천 회장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사의 철학과 원칙이 존재.
아크는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파괴적 혁신에 집중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캐시 우드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파괴적 혁신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회사의 수장이 가진 철학과 원칙이 직원에게 잘 전달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아크 애널리스트인 타샤 키니의 영상을 몇 편 보면서 캐시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회사의 철학이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펀드가 내 스타일과 부합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따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크지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기업 분석의 도 같은 제 절친 하이TV한테 이 펀드가 괜찮은지 한번 보라고 해야겠습니다. 한 명이 틀릴 확률보다 두 명이 틀릴 확률이 낮다는 논리로 요즘은 어떤 걸 투자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 둘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들만 건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요? 요즘은 영상을 덜 자주 올리더라도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 되는 방송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